구독, 좋아요. 예, 박소영 국민수사대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이 최상병 특검이죠. 해병 특검이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님과 그리고 이영훈 순복음교회 이 담임 목사님을 자택과 사무실, 그러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특검에서는요, 그렇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두 사람이 관여했다. 그걸 보고 그렇게 가능성을 보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건데,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이 두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네. 김장환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은 악인도 회개시켜서 종으로 쓰신다는데 성경에서는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 하잖냐. 왜 화가 나지 않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저 난리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이영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환난은 믿음을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권력을 가졌을 때 교만하지 말고 복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설교하면서 이 정치 권력,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서 오만을 경계하라 이런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분 목사님 모두 개신교를 이끌고 계신 대표 목사님들이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인 목사님들이시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 압수수색을 벌려가지고 야, 이게 이재명 정부가 보수파 진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신교를 본격적으로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대표님께서는 이번 이 해병 특검의 두 어떻게 보면 대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의 이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는지요? 대단히 우려스럽고요. 예.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것 자체를 지금 글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정권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다들 예상은 했지만 네. 이렇게 종교계의 이 거목이신 두 분, 예. 이 김장환 목사님은 연세도 많으시잖아요. 예, 그리고 뭐 90이 이 넘으셨죠.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 김장환 목사님을 찾아뵙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목사님을 특히 이 최상병 특검에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구명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특검이 압수수색을 한 부분은 이건 종교적인 탄압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 현재. 예. 네네. 아니 이게 네. 올해 초였죠. 지금 뭐 영상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세이브 코리아 집회, 뭐 정광훈, 맞습니다. 뭐 네. 광화문 집회, 뭐 등등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집회가 네. 이 개신교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일어났었잖아요. 그랬죠. 이걸 갖다가 지금 노리고서 수사를 벌이는 거 아니냐? 아니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임성근 사단장의 구명과 관련해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한 거. 그러니까 기독교에 사실 이거를 결국은 경고하는 거죠. 어허. 엄청난 경고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특히 저희가 탄핵 반대 운동을 할 때는 가장 주축 세력이었던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탄핵 반대했을 때 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다 있었어요. 예. 그리고 저는 국민이라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그들이 잘 얘기하는 게 항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이 지금 정치권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하는 상황에서는 정말 야당이 정말 해도 너무한다라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것이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탄핵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낸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결국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특검을 3특검을 하면서 결국 무리하게 이걸 특검을 또 시작을 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요. 예.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있었던 그런 그 특검들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랫동안 털었고 그 특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던 그 발표했었던 그런 자료들이 결국은 지금 사법적으로는 어때요? 뭐 다 무죄 판결 나는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특검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정권을 등에다 업고 그리고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특검이 목적은 결국은 이 정치권에서 원하는, 이 정권을 잡은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이 더 강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데 이 목사님 두 목사님을 정말 대표적인 기독교에 거모 계신 이 두 목사님을 그것도 집무실까지 다 압수수색을 했다? 그건 너무 심각한 문제고요. 이 전에 앞서서 지금 방송에서 보여지지만 세계로교회 압수수색 때도 이미 충격적이었거든요.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네, 예. 목사님의 핸드폰까지 다 압수수색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 이 지금 두 분의 이 핸드폰을 압수한다든지 집무실 그다음에 교회까지 침범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엄청난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거 정치 보복이다.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교회가 항상 보면 이 정치에 대해서 네. 어떻게 보면 좀 핍박받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렇죠. 뭐 천주교든 종교가 개신교든 다 그랬죠. 그런 네. 역할들을 뭐 조계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뭐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종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막 압수수색하고 그런 경우는 저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고요. 예. 이게 예를 들면 목사님들은 이게 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거고 네네. 정치권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목사님이셔야 되고 종교인들이셨잖아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 명동성당으로 많이 숨어 들어갔었죠. 예, 다 그리고 보호해줬지 다 않습니까? 보호해줬죠.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민주노총 위원장들 한상균 위원장이라든지 뭐 이석행 위원장 이런 사람들도 2015년도에 조계사로 다 피신을 했었어요. 예. 그때 경찰 그 총동원 해갖고 막 500명이 예. 그 조계사 주변을 지금 체포하겠다고 경력이 배치됐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랬지만 들어가지 그래도 않았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들어가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그때 조계사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한상균 위원장 같은 경우에 불법으로 시위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예. 문제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조계사에 있는 그 스님들이 범죄자를 그러면 은닉해 준 거냐?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종교라는 이 권역이라는 부분은 영역은 우리가 또 인정해줘야 되고 존중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2025년도에 정권 바뀌자마자 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 지금 분노해야 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 교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예. 교회들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이브 코리아 이끌던 손영 목사가 압수수색 당할 때는 좀 조용히 했는데 네.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이나 김장훈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원로시고 네. 대표 목사님이신들이셔서 교회에서 좀 반응이 좀 나오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네. 벌써 이렇게 좀 야 이건 아니잖아라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수사하고 있는 게 지금 또 있죠. 바로 리박 스쿨입니다. 맞습니다. 리박 스쿨과 관련해서도 리박 스쿨이 무슨 뭐 정광훈과 연결돼 있다, 정광훈 목사와 연결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리박 스쿨이 여론을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덮어 씌워가지고 지금 엄청 탈탈 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이런 혐의를 지금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박 스쿨이 늘봄 학교 사업에서 그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이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걸 늘봄 사업의 어떤 그 시행자로 선정될 수 있게끔 로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비를 했는데 재밌는 게 말입니다. 이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 네. 이곳은 협동조합은 오히려 거기서 탈락을 했어요. 아니 맞습니다. 그 네. 로비를 했는데 그게 만약에 통했으면은 탈락이 될 게 아니라 선정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탈락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비 혐의도 좀 덮어 씌우기도 좀 어려워서 그런가 이번에는 뭐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었긴 했나 봅니다. 댓글이 여론이다. 댓글 봉사자, 자손군. 이 자손군이라는 게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자손군이라는 분들이 뭐 댓글을 많이 쓴다는 이걸 가지고 뭐 댓글을 조작했다 뭐 이러면서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아니 저는 좀 의문인 게 리박스쿨이라는 단체 자체가 공공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뭐 후원자들이 개인 후원자들이 예. 지지자들이나 개인 후원자들이 아마 후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 예. 실제로 정부기관의 산하기관이라든지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름을 앞에 자를 따서 리박이라고 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 보수 진영에서는 아마 오랫동안 이 리박스쿨에서 이런 그 지금 왜곡된 정치 역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다고 활동을 해오신 분이시더라고요. 손효숙 대표님이.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우파 진영에서 시민단체 하시는 분들은 오며 가며 또 다 만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분이 이런 부분에서 열심히 해왔고 본인이 어쨌든 그 우체국에서 일하시다가 예.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결국 이제 퇴임하시고 역사 문제 이거 참 대한민국의 역사 왜곡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서 봉사 차원에서 하신 거라고 들었어요. 저도 예.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셨고 또 늘봄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저도 무슨 뭐 또 드러난 리박스쿨 연루 국교위원 해가지고 이제 저도 한겨레에서 기사를 썼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교과서에 포함시키는 것도 무슨 손효숙 대표 리박스쿨하고 긴밀한 소통을 하면서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썼어요. 한겨레에서. 예. 근데 이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선의를 가지고 좋은 활동들을 해왔던 분들이란 말이에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리고 이게 교육 칼럼인데 보면 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뭐 그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 이렇게 네. 해서 강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뭐 조선을 밝히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운 위대한 선교사들의 얘기. 이거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얘기 나오는 거고요. 네. 대한민국 어떻게 세워졌나.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독립운동. 우리 펜앤마이크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네. 김용삼 대기자님과 함께 맞아요. 역사 강의하면서 근대사 이렇게 제대로 조명해드린 그런 내용들을 쭉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뭐 왜곡된 역사를 강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덮어도 씌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청문회 때도 그렇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역사 교육이라든지 역사 교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예. 민감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그냥 진실을 알리고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진 대로 가르치면 안 된다. 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도 얘기하고 과도 얘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예. 민주당 쪽은 항상 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독재라는 부분을 꼭 써야 되고 예. 마치 나라를 망친 사람들인 것처럼 정말 이 부분을 이 두 분을 좀 이렇게 잘한 부분을 얘기하면 독재 미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친일 예. 미화시킨다든지. 그래서 이게 사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사실 민주당에서 훨씬 이런 부분을 교과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발끈해요. 그리고 아주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뭐 사상 검증하듯이 막 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부분도 본인들은 항상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 역사적인 해석을 여러 관점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교과서에서도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 쓰지 않으면 이번에 한국학력평가원도 결국은 검증 취소를 하는 거를 해냈거든요. 예. 네, 정권 바뀌자마자 또 교육부에서 바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교육부가 이거를 지금 바로 또 검증 취소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감사한 결과 그대로 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걸 치열하게 한 번도 싸워보지를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다는 것을 느낀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저런 역사교실을 운영을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리박스쿨을 털면서 그 방점이 어디에 있느냐. 리박스쿨을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리박스쿨이 단지 역사교실 이것만 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예. 지금 늘봄과 관련돼서 윤석열 정부에서 했었던 것들을 어떤 무슨 커넥션이 있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이거를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봄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 학교를 정책을 만들었지만 사실 우리 학부모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놓고 직장 생활하는 엄마들 네. 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정부에서 그 부분들을 만족스럽게 해주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해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고 그리고 엄마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려고 늘봄 정책을 얘기했었던 거고 그러면 이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주부들 우리의 이런 그 경력 단절된 사람들을 예. 늘봄 강사로 키워서 이거를 그 어떻게 보면 정부도 돕고 예. 그리고 이 학부모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돼보자라고 해갖고 늘봄 이 정책을 한 거거든요. 아하. 근데 사실은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이 학교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워낙 그 포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새로운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배워가면서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이제 뭐 사단법인이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예. 항상 민주당에서는 먼저 이 정권 이거 리박스쿨건 털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로 했어요? 자성군 김문수 후보의 어떤 선거를 돕는 사람들을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기사화를 했죠. 예, 예. 선거 바로 며칠 전에.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댓글 조작이다, 여론 뭐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 이 자성군 문제는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해서 이재명 그 정권이 되기 전에 손가혁이라고 하죠. 손가혁이라고 예. 하잖아요. 예. 그리고 그 DDD 리스트인가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다 사실은 이 문제를 삼으려면 그 이재명 그 뭐죠? 이 지금 운동 댓글 운동 했던 사람들 개딸들이요. 개딸 여기도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늘본 문제도 사실은 제가 지금 자꾸 이런 쪽으로 지금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늘본 문제도요. 실제로 그럼 학교에서 지금 늘본 하고 있는 그 업체들 예. 전수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렇게 되면 아니 오히려 떨어졌다니까요. 손효수 맞아요. 대표의 이 이게 지금 리박스쿨은 늘봄 사업에서 탈락했어요. 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공모를 했었거든요. 늘봄 예, 예. 학교 공모 프로그램을. 예, 예.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공모를 했었는데 이거 24년도 2월에 떨어졌어요. 예. 네. 근데 그리고 무슨 뭐 정부하고 커넥션이고 로비를 하고 뭐 그럽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예. 이런 뭐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민원 처리를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예. 그 민원 처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냥 리박스쿨도 그 수많은 시민단체들 중에 하나니까 뭐 도와주라고 했을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떨어졌잖아. 네. 예, 이게 붙인 거 자격이 안 된 사람 갖다 붙인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우파 시민사회 쪽을 지금 리박스쿨하고 엮어서 정말 많은 대한교조라든지 예. 또 시민사회들이 다 거론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기사화가 돼서 부정적인 기사, 무슨 엄청난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버리면 네. 그러면 이제 보수 진영의 우파 시민단체들은 다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돈 써가면서. 수밖에 없고요. 네, 예. 그러면 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거거든요. 예. 참 그런 점을 안타깝습니다. 노리고서 네. 좀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걸 노린 거죠. 예. 네. 사실 그래놓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반박해갖고 뭔가 네. 얘기를 하면요. 걔네들이 왜 민주당에 가짜뉴스 신고하는 그 센터 있지 않습니까? 민주파출소라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갖고 또 가짜뉴스 프레임 씌워가지고 엄청나게 털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네,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는 뭐 지금 이쪽은 좌파 쪽은 사실 민변부터 시작해서 예. 자기네들끼리 어쨌든 똘똘 뭉쳐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 그 채널로 지금 공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우리 지금 이번에 리박스쿨 건뿐만 아니라 두 목사님 압수수색 건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목적은 우파 진영을 위축시키기 위해서. 예. 네. 그리고 괴멸시키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따지면은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촛불 행동. 이 사람들 촛불 행동에 이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로 갔잖아요. 우리는 이 국무총리도 사실 보온성 아니냐고 할 정도로 형이 김민웅 그 목사 아닙니까? 예. 촛불 행동에서 했었던 행동들. 윤석열 퇴진 집회를 178회 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런 사람들과 그러면 민주당은 그럼 결탁이 돼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특검으로 해보세요. 예. 그러면 특검이라는 것을 해서 어떤 그 잘못을 털어내겠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런 윤석열 퇴진 집회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이 다 특검감 아닙니까? 참 이런 거에 맞서기 위해서 네. 이제 우파 진영에서도 대표님께서 국민수사대 딱 만드셔갖고 하고 있는데 네. 이 국민수사대 좀 성과가 좀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국민수사대를 저희도 참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클리앙 같은데 이미 박제가 됐더라고요. 예. 뭐라고 돼 있냐면 민주파출소 가짜 민주파출소 가짜 민주파출소예요. 네, 가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파출소 짝퉁이다 막 이래가지고 저희를 막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 민주파출소하고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파출소는 공당이 하는 짓입니다. 민주당이 하는 거고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요.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국민수사대는 저희가 지난 탄핵 반대 운동하는 동안 민주파출소가 했었던 악행들 때문에 저희들도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예. 홈페이지도 열심히 만들었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업로드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예. 가지. 근데 신고 건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기 지금 보이다시피 그리고 이 신고 건수를 다 분류하고 고소 고발로 연결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법률 작업이라. 보통 일이 예.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우파 진영에 그렇다고 저희가 뭐 후원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저희는 사실은 자비로 운영을 하거나 후원금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민수사대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카드 뉴스 같은 거 지금 열심히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신고하는 방법도 저기 보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카톡에라든지 여러 가지 가짜 뉴스 어떻게 신고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설명을 해서 최근에 업로드도 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우파에 있는 시민들이 지금 정권이 교체가 되고 정말 열심히 싸웠던 아스팔트에서 싸워주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잖아요. 심리적으로. 좀 지치셨죠. 네, 지치셨고. 그렇지만 저희 같이 지금 시민운동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시고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수사대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탄압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앞으로 이제 또 뭐 교회만 턴 게 아니라 온갖 그 시민단체들. 네, 뭐 내란 특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뭐 그다음 막 여기저기 털고 저희 팬엔도 뭐 쳐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탄압은 이어지겠지만 결국에는 국민들 한 분 한 분이 다 깨어나면서 계몽되면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팬앤마이크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민수사대도 좀 많이 좀 응원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수사대를 이끌고 있는 박소영 대표와 함께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벌리고 있는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 또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이 교회들에 대한 수사들 한번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 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